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오늘은 이제 블로그 글 하나로 몇백만 원 매출 일으키시는 제야의 고수분을 또 제가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바이럴 마케팅 팀장 에이미라는 사람이고요. 현재는 블로그 7년차 운영을 하고 있고 플러스 저는 SNS 강의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어떤 업무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이럴 중에서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신지랑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바이럴 쪽 여러분들 뭔가 제품을 홍보를 하거나 혹은 이제 본인의 사업을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지식인, 카페, 블로그 등등 다양하게 한 번에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토탈 바이럴 마케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요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블로그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요즘 구글이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이버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 한 개만 적더라도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글 한 개로도 몇백만 원의 이제 수익이 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초청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정확하게 조금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네. 이제 에이미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파트에서 네. 월 수익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 저희 파트 성과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제가 잘 사실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블로그 한 개로 월 매출이 3천 정도 나온 게 있거든요. 제품 런칭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품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판매를 하고 전자책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 사업 쪽에서 사실은 블로그로 좀 수익이 많이 난 편이어서 네, 현재는 그렇게. 네. 블로그 그러면은 글을 몇 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글을 초반 세팅하는 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SEO 이제 상위 노출 잡는 글들을 적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적히는 것들이 꾸준하게 있기는 한데 초반에 저희가 CTA로 그러니까 콜 투 액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글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한 10개 정도를 기획을 해가지고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이 다음 글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구조를 짜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결제를 하실 수 있도록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스마트 스토어 운영 많이 하실 텐데 글 하나 딱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물건을 결제할 가능성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많이 없죠. 그냥 사실 그 1%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개의 글을 보고 그 다음에 글을 보고 한 3-4개의 글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적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은 이거는 저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 이제 강의를 하고 컨설팅하면서 들었던 되게 좀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고마움을 빚진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를 딱 줬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서 뭔가 모르겠지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렇게 빚지는 마음이 생긴대요. 근데 이거를 조금 제가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이걸 퍼널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물건도 구매까지 해준다. 그렇죠. 왜냐면은 나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를 그냥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주면서 이 사람과 내적 친밀감과 고마움을 딱 가지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소개를 딱 하는 거죠. 물건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제 사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내가 갤럭시 S23을 검색을 했다고 치면 그 사람은 이제 생각 속에서 나 갤럭시 23 사고 싶은데 라든지 혹은 이제 스펙이 뭔지 궁금한다든지 이러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딱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너무 이 사람이 정보를 잘 정돈을 해놨는데 마침 나는 애플하고도 또 궁금했어. 근데 밑에 글에다가 이번에 애플 신제품과 갤럭시를 내가 비교를 딱 해줄게 딱 써놔요. 그럼 어때요? 무조건 누르죠. 그럼 눌러서 봐.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그럼 블로그 주인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갤럭시를 팔고 싶어. 그쵸. 내 마음이 예를 들어 그렇다 생각을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 저는 조금 이 스펙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국인은 역시 갤럭시지 이런 식으로 뭔가 유도를 하는군요. 이제 마음속으로 또 유도를 하면서 또 근데 거기 밑에 끝에다가는 이제 이 갤럭시 23이 왜 좋은지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거를 사고 싶은 사람 마음도 아니까 그것도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총평처럼 결국에 어쨌든 나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우리 거에 대한 장점을 언급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상담 문의하고 싶으면 나한테.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블로그 운영 진짜 많이 하시고 콘텐츠도 엄청 많이 발행을 하세요. 네네네. 근데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고. 아니면 상담을 문의하라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뭐 팔고 하는 게 싫다고 해요. 본인이 사업자를 냈는데. 그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왜 사업자를 냈는데 팔질 않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제 그쵸. 상담 문의까지 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퍼널들이 있는데 블로그가 가장 좋다. 사실 저는 솔직하게 블로그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로그는 연령층이 사실 쓰시는 분들이 한 3, 40대 아니면 조금 더 나이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세요. 그쵸. 그러면 내 타겟이 예를 들어 20대예요. 그럼 내가 블로그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럼 인스타를 해야겠죠. 인스타에 20대가 엄청 많으니까. 아니면 내 타겟이 엄청 막 7, 80대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시면 블로그 하면 안 되겠죠? 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나이층, 타겟층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 검색어마다 우리가 블랙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눌러보면은 이 검색어가 나이대가 몇 명, 어떤 나이, 그리고 성별은 누구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내 타겟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체킹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저는 블로그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매체로 접근하기보다는 내 타겟이 블로그를 볼 확률이 높으니까 블로그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도 있고 검색을 해보는 거죠, 먼저. 내 타겟이 진짜 여기 있는지. 검색을 먼저 해보고. 근데 없으면 사실은 그거 말고 저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바이럴은 사실 블로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70, 80대 어르신들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계속 블로그 좋다고 열심히 콘텐츠를 해도 못 봐요. 그럼 70, 80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이제 뉴스 콘텐츠 같은 데다가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이 뉴스 되게 많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 타겟이 연령층을 따라서 어디에 모여 있을까가 첫 번째인 거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또 블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이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온라인 시장 말고 오프라인 시장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입소문을 막 해요. 만나가지고 야 이거 좋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사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나중에 뭘 하냐면 사람들이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서 막 뿌려요. 그 다음 뭘 하냐면 신문을 만들어요. 신문에 막 광고를 올려요. 그 다음 뭐 하냐면 라디오를 해요. 그 다음 뭐 하냐면 TV를 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쵸? 그 다음 생긴 게 컴퓨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 온라인으로 똑같이 와서 생각을 하면 처음엔 사람들이 막 커뮤니티 입소문을 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지 같은 거 온라인 신간 발간지 그리고 블로그 이런 문서로 된 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팟캐스트나 라디오성을 하잖아요. 그 다음 유튜브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에이미님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럼 우리 영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영상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 반면에 블로그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영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영상이 이제 머릿속에 안 남아요, 잘.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반짝하거나 혹은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 것들은 남는데 사람은 진화를 했을 때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땐 영상 보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까먹어요. 진짜 내가 그 드라마를 수십 번 보고 너무 좋은 드라마 막 도깨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야? 딴딴딴밖에 없어요. 하이라이트만 딱. 하이라이트만 생각이 나는데 되게 재밌는 건 어떤 재밌는 소설을 보잖아요. 되게 오래 기억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글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상으로 사람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엔 글자로 사람한테 다가가서 기억나게 한 다음에 거기서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판매하려면 블로그를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블로그가 또 좋냐면 사람들한테 익숙한 UI예요. 왜냐면 다른 뭐 랜딩 페이지를 하면 이거 광고 아니야? 뭔가 사람들은 익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우리가 사실
20대들도 지금 블로그를 하고 계시고 네. 7, 80대도 어쨌든 지나가다가 블로그 한 번이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친숙함이 있어요. 네. 그럼 그냥 이 의심 없이 글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우리가 막 화려하게 뭔가 마이너스 10kg 빼줍니다 이러면서 네. 랜딩 페이지들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고에 대한 염증이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마음이 좀 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블로그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SEO도 되게 좋은 네.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다른 채널을 통해서 블로그를 오게 해가지고 네. 엑싯을 네,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게 유도를 드리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또 똑같아요. 아까 거미줄 작전을 썼잖아요. 네네네. 갤럭시 판매한 것처럼 이 사람이 되게 화려하고 반짝이고 혹은 되게 영상적인 걸로 보고 들어왔더라도 들어와서 이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어 컵을 산다고 하면은 컵에 대해 장점을 시리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클릭할 수 있도록. 네네. 첫 번째 글 쓰고 두 번째 글 쓰고 네. 그 링크를 첫 번째에 남겨가지고 그렇죠. 다시 누르게끔 하고. 네, 그 이제 못 빠져나가게 그 안에서 계속 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네. 블로그에 사람이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럼 어때요? 유지 시간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블로그 점수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밖에서 끌고 들어와서는 어떻게 블로그 어떻게 키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얘네들이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블로그 점수가 올라요. 신기하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팔아요. 어떻게 파냐면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은 뭐 제품 리뷰를 막 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댓글에 그죠? 그리고 지쳐서 이제 못 올리시고. 맞아. 왜 안 팔리거든요. 네. 처음엔 조금 팔릴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신박하고 되게 좋으면 팔리는데 안 팔려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못 따라요. 근데 엄청 쉽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따라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런 글들이, 이런 영상이 계속 생겨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람들이 다시 이제 염증이 그쵸. 피로도가 확 그냥. 네, 이제 쇼츠를 보는데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런 거 딱 나오는 순간 바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블로그로 설득도 하면서 이야기도 해요. 어떤 한 제품에 대해서. 네네네. 그럼 이 사람은 되게 뭔가 좋은 제품을 나한테 주는구나. 특히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덴티티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있으면 좋다 생각해요. 네. 이걸 소개하고 싶은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한다고 치면은 AI는 아니니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내 강의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냥 정보만 주죠. 정보성만 쓰고. 다 똑같은 AI 목소리. 저는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저런 귀여운 목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네네네. 근데 이제는 그 채널의 주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널 주인이 있거나 뭔가 아이덴티티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 마부사끼님은 이제 마부사끼님이 됐잖아요. 제가 나왔죠.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채널에 없이 계속 정보만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흩어져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잘 안 하세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도 저는 똑같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지 팔린다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게 공동구매가 꼭 아니더라도 어떠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어떤 철학을 좀 가지고 있고 사람을 설득을 할 때는 그냥 사세요.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내가 지금 목이 말라 그럼 사겠죠. 근데 목이 안 말라. 얘 물을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이 안 말라요. 안 산다니까요. 이 물을 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물을 막 검색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이 물이 특별하게 팔아볼까 하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셨대요. 그래서 당뇨 물을 브랜딩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대박이 난 거죠. 봉이 김선달처럼. 맞아요. 이제 공기도 밝히세. 대단한데요? 대단하시죠. 근데 그런 파고듦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걸 이렇게 파고들 생각을 잘 안 해요, 요즘에. 블로그도 똑같아요. 환물 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시장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돈 버는 게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한 번씩 하는데 강의할 때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제 영업하는 분들 대상으로 좀 강의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마케팅을 가르칠 때 어떻게 팔아야 돼요? 맨날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파는 게 너무 죄스럽대요.
너무 미안하대요. 네.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강의 딱 들어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트에 갔어. 네. 마트에 갔는데 네. 콘칩을 사러 갔어요. 1,500원이야. 네. 근데 이제 캐시한테 1,500원 줄 때 마음이 어떻냐고. 네. 아, 얘가 지금 나한테 1,500원짜리 사기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아니라고. 그냥 1,500원의 가치를 했고 가져왔고 그럼 그걸 판매하는 캐시어의 마음은 어떨 것 같냐고. 네. 아, 큰일 났다. 이거 1,000원짜리인데 1,500원에 사갔다. 안 그런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내가 이거를 네. 팔고 사고 팔고를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건데 네네네. 그걸 안 해요.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오프라인에 네네네. 있는 거를. 네. 근데 다들 그냥 어떻게 해요? 안 팔려요. 네. 그럼 제가 앉아서 파세요. 판다고 하세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이게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마인드셋을 좀 이렇게 굳혀주시나요? 그런 분들한테는 네. 제가 얘기를 하죠. 그 제품이 더 좋아질 때까지 쓰시라고. 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네. 만족을 해야 팔 수가 있는 건데 네네네. 이게 지금 팔릴까 말까가 두려운 건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당신한테 없다. 파는 사람이 확신이 그렇죠.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롯데 네. 초코파이 안 팔고 오리온 초코파이 팔지 않냐. 왜냐면 오리온이 다 알아주니까 브랜드 믿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리온이든 롯데든 상관없이 내가 롯데 초코파이 먹었을 때 너무 맛있고 좋았어. 그럼 그냥 그걸 소개해주면 되고 어차피 선택은 타인의 몫인데 왜 우리가 굳이 상대의 몫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고민할 건 딱 하나다. 네. 살려나 안 살려나. 네. 뭐 그건 이제 선택이니까 진짜.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안 사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네, 네, 그냥 네. 안 샀구나? 샀어, 예를 들어. 그럼 샀구나? 샀으면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고, 어떻게 하면 더 네. 좋고. 네. 왜냐면 나한테 사줬잖아. 그럼 네. 내가 조금 더 네. 플러스로 신경 써줘야죠. 뭘 하나 네. 더 해주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드리는 거죠. 고마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은 블로그 너무 이제 잘하시긴 하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블로그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네. 일을 했는데 아, 고등학교 때부터?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고요. 맥도날드에서요? 네, 서비스직에서 네. 일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격리 업무를 격리 업무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네, 하셨네요? 그냥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면접을 막 보러 다녔는데 네. 요즘 다 뭐 혹한기 춥다, 취업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때 2012년 정도였는데 네. 그때도 되게 상당히 추웠거든요. 면접 보러 갔는데 네. 뭔가 되게 이상한 거 시키고 막 그런 회사들도 좀 있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막 이력서를 100장을 넣었어요. 100장이요? 네. 네. 근데 아무 데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될까 싶어서 당신이 나를 회사에서 뽑아주면 뭐가 좋은지 막 적어가지고 네. 보냈어요. 이력서에다가요? 네. 나의 이점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어떤 회사에서 불러줘서 갔는데 네. 네. 그때 제 마음이 약간 뽑아만 주신다면은 이 한 몸 불살을 해서 일을 하겠느라 이러면서 네. 해서 결국에는 5년 정도 그 회사를 다니다가 네. 되게 신기하게 조금 뭔가 이게 막 격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가 있었던 게 네. 이렇게 그때 제가 28살이었어요. 네네네. 28살 때 앉아서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10년 뒤에도 나는 네.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정말 행복할까? 좀 그게 진짜 즐거울까?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 했는데 28이지. 그러면은 이제 잘 몰라서 그냥 네네. 매주 수요일마다 세미나를 갔어요. 어떤 세미나 가셨어요? 그냥 아무 데나 다 갔어요. 그냥 좀 온라인에서. 생산적으로 보이는 세미나들은 다 가셨구나. 그때 제가 책 읽는 걸 진짜 좋아해서 독서 모임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네. 그 독서 모임 세미나가 수요일마다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저자를 불러와가지고 저자가 앞에 서서 막 얘기하는 건데 뭐 장사의 신 뭐 그런 분도 오시고 막 네. 다양한 분들이 뭐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만 되면은 이제 딱 칼퇴 가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막 계속 앉아서 보는데 네. 그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일단 회사를 때려쳤어요. 일단 그만두신 거예요? 네. 그냥 좋아하는 일 해야겠다.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네. 어차피 죽는데 내가
만약에 내일 죽어. 근데 여기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어. 얼마나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적어도 내가 태어났으면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엄마 아빠한테 네. 통보를 나 그만둬.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네. 맘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뭐지? 좀 약간 불안했는데 네. 이제 그만두고 나서 뭐 이제 약간 TMI가 있긴 한데 그때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어서 40kg를 좀 뺀 적이 있었어요. 40kg나 빼셨어요? 그 1,000만 원을 들여서 다이어트 캠프에 들어가 버려서 네, 40kg 그때 빼서 다시 요요가 왔는데 인생 살면서 다 살이나 한번 빼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6개월 동안 40kg를 뺐어요. 엄청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저는 평생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을 못 뺄 줄 알았어요. 살을 딱 빼보고 난 다음 딱 나오자마자 난 이제 못할 게 없어. 그러면서 딱 나왔어요. 진짜 웃긴 게 다시 찔 줄 몰랐는데 다시 찔 줄 몰랐는데 그때 이제 난 진짜 이제 못할 게 없는 인간이다. 나는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서 나오자마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할 게 없어서 블로그를 하신 거예요? 그냥 제일 쉽잖아요. 진입장벽이 제일 낮고 내가 글을 올릴 수가 있고 일단은 기록이라도 좀 해보자. 나에 대한? 아니요, 그냥 뭐든지 간에 뭐 내가 뭘 먹었든 어딜 갔든 놀러를 갔든 뭘 했든 그냥 기록이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유의미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는 나의 인생에 없어. 이러면서 막 그냥 블로그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블로그 체험단 같은 데서 협찬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웃긴 게 이런 사람 없겠지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 하루에 10군데를 간 적도 있거든요. 체험단을요? 네. 아니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게 동선 짜면 다 갈 수 있어요. 진짜? 아침부터. 진짜 못할 게 없다 정신으로 이제.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에 제가 블로그를 10개, 20개씩 쓰고 있는 거예요. 막 10개씩, 13개. 진짜 그래서 댓글에 뭐라고 달렸었냐면 사람들이 언제 자요? 살아는 있는 거죠? 여러 명이서 운영하는 거 아니죠? 이런 말을 해서 조금 지금 이제 현재 저는 블로그를 잘 안 하지만 제 블로그는 운영을 잘 안 하지만 거기 보면 글이 5,000개가 넘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한 3, 4년 만에 적은 거거든요. 진짜요?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 지금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거든요. 블로그를 보고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기보단 친구가 회사를 차리는데 이제 에이미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똑하니까 우리 회사에 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돼서 취업이 됐어요. 불러서 아는 걸 얘기해봐 이래서 그냥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뭘 하게 됐냐면 체험단 업체를 관리하게 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일회성으로 마케팅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그냥 모임에 나갔는데 앉아서 몇 마디를 했는데 너가 일을 좀 해보겠니? 에이미가 일을 좀 해보겠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죠. 해서 일을 하게 됐고 지금 회사도 앉아봐 할 줄 아는 걸 얘기해봐요. 이래서 해서 이 상태가 된